예,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연설문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까 네 사람에게 듣고 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은 네 사람에게 듣고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 연설문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모방으로 썼습니다. 모방으로. 어찌 보면 이게 어, 좀 이상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연설문을 써야 된다 하면 그 연설문이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축사도 있고, 치사도 있고, 격려사도 있고, 기념사도 있고, 인사말도 있고, 다양한 이제 연설문이 있는데, 그 해당 연설문으로 먼저 써놓은 연설문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 뭐 대통령실에도 있고요, 총리실에도 있고요, 대통령 기록관에도 있고요. 누군가가 써놓은 연설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카이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셔서 저는 한 몇 개 연설문을 참조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리는 제안입니다. 대통령 연설을 쓸 때도 반드시 이전 대통령들의 연설이나 이런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가신다. 그러면은 이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갔을 때 이제 어떤 연설들을 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때 찾아보는 목적은 그걸 베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똑같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는데, 어쨌든 이전 것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참고할 때 두 가지를 눈여겨보세요. 하나는 그 연설문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보십시오. 구성 요소.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예.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회장의 글을 쓸 때는 회장의 말의 요소로 뭐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소요 예산, 예상 쟁점, 뭐 이런 것들. 그분이 특히 뭐 자주 얘기하는 뭐 추진 목적이 뭐고, 추진 배경이 뭐고, 추진 목표가 뭐고, 추진 전략이 뭐고, 추진 방향이 뭐고, 그다음에 추진 계획이 뭐고, 추진 실적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넣어가지고 연설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연설문 이제 뭐에 관한 축사, 그러면 그 축사에 한 두세 개를 뽑아서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축하하는 연설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요. 그걸 좀 추출해 내세요. 축하할 때 이런 얘기도 쓸 수 있고 저런 얘기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찾는 것은, 이건 구성 요소가 아니고 구성의 틀입니다. 틀. 예. 모든 연설문은 기본 구조, 기본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축사의 틀은요, 존경하는 누구누구누구 하고요, 호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뭐뭐를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축하하는 대상,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축하하는 대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뭐 과장할수록 좋죠.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의미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 축하해야 될 대상이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표명합니다. 기대를 표명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도 여기에 일조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뭐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이런 기본 구조 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 호명하고요, 축하하고요, 칭찬이나 감사 표시하고요, 의미 부여하고요, 기대 표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승을 기원한다는 덕담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거를 축사 관련된 거 한 3개만 뽑아보면 그 틀이 똑같아요. 그 틀을 파악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틀 안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으면 됩니다. 그 그릇만 빌려오셔야 돼요. 그 내용까지 빌려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릇을 빌려온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서 구성 요소를 추출해 온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추출해 오거나 아니면 구조 틀을 빌려오거나 그 구성 틀이요. 틀을 빌려오거나 해서 이제 연설문 쓰시는 방법이 첫 번째 저는 모방으로 쓰는 거다. 두 번째로요. 어떤 분들 보면 글을 안 써보셨다. 나는 그래서 어휘력도 부족하고 문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글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글이라는 것은 어휘와 문장으로 쓰니까 어휘력, 문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내가 쓸 말을 가지고 있어도 뭘 써야 될지는 알아도 그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적당한 어휘와 문장으로 이제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 그 답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도 2000년에 청와대 가서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쓸 때 처음 맞닥뜨린 벽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 국어사전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만 열어놓고 쓰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 단어를 써야 돼요. 내 글에 써야 됩니다. 쓰지 마십시오. 그 단어를 그냥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십시오. 거기에 쳐보면 거기에 유의어가 뜹니다. 그 중에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 이 단어가 더 맞아. 아, 맞아. 이런 단어 있었지. 그 단어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간 또 예문이 떠요. 예문. 예문의 문장들이 쫙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을 참고해서 내 글을 쓰십시오. 그러면 어휘력과 문장력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해. 더 잘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 저는요. 이런 것까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런 아름답다를 내 글에 안 씁니다.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아름답다를 쳐봐요. 그리고 밑에 뉴스, 동영상, 뭐 이미지 이게 뜨는데 거기에 어학사전 이런 게 있습니다. 메뉴에. 그 어학사전을 누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국어사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의어가 나와요. 근데 난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그 밑에 어떤 사전이 나오냐면 한영사전이 나옵니다. 한영사전. 위에다가 아름답다 썼죠. 그러면 한영사전에 영어 단어들이 나와요. 뭐 프리티, 뷰티풀, 무슨 러블리, 고지어스. 제가 지금 발음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게 뜹니다. 그러면 그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러블리, 프리티 이런 단어를 또 치면은 이제 이번에는 영한사전으로 그 단어의 뜻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고혹적이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또는 뭐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그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더 문맥에 맞는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그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까지 들어가면 진짜 어휘력이 엄청 풍부한 사람이 됩니다. 굳이 내 머릿속에 안 갖고 있어도 사전만 이렇게 시간만 들이면 이게 이제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문 참고하는 거 이거 만족 못하고 나는 앞으로 좀 길게 나중까지 글을 쓸 거니까 나 문장력 좀 키우고 싶어. 그런 분들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영어 배울 때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교회에 갔다, 나는 뭐 동물원에 갔다 단어를 계속 바꾸면서 한 문장을 이렇게 변형시켜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거 패러프레이징 많이 해보세요. 명언집이나 명상록 같은 좋은 문장들이 담긴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내가 이렇게 바꿔보는 훈련.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것도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에 제일 먼저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문장의 형식을 배웠습니다.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형식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작가가 쓰는 문장의 형식, 그 문장의 패턴을 내가 흉내냅니다. 내 것이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이 책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럼 이 책을 한 3번, 5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작가를 좋아한다. 그 작가의 작품을 여러 편을 읽어보세요. 근데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 문장력 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전을 이용하건 자기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우건 이 방법으로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약으로 쓰십시오. 요약으로 쓰는 방법 1단계는요. 쓸 수 있는 만큼 씁니다. 2단계는요. 내가 써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서 붙입니다. 양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긁어오고 막 붙여요. 양을 2단계로. 3단계는요. 그걸 요약하는 겁니다. 줄이세요. 불필요한 거 버리고 중복되는 거 버리고 거기 주제에서 벗어난 거 버리십시오. 3단계. 그러면 3단계에서 이제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4단계에서 그 남은 것들을 분류하십시오. 비슷한 내용끼리 묶으세요. 덩어리를 지우세요. 덩어리를 짚습니다. 5단계로 그 덩어리 지은 각각을 글로 쓰십시오. 긴 글 쓰기는 어려워도 짧은 글, 그 덩어리 하나하나를 쓰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 덩어리 하나하나를 쓰고 마지막 6단계로 그 덩어리들을 배열하십시오. 그 덩어리에 순서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요약으로 쓰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쓸 수 있는 만큼 쓴다. 2번 써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붙인다. 3번 그 내용을 줄인다. 불필요한 거 버린다. 4번 남은 것들을 분류한다. 비슷한 내용끼리 묶으신다. 5번 그 각각의 내용들, 작은 덩어리들을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5개 덩어리면 5개의 짧은 글이 써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지막 6번째로 배열한다. 순서를 부여한다. 이게 요약으로 쓰는 겁니다. 요약으로.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함께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쓰는 거. 혼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동료가 됐건, 하여튼 가족 중에 누가 돼도 좋습니다. 누구든 혼자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함께 쓰는 방향으로 글을 써보시라는 거죠. 일단 초안은 쓰세요. 초안을 써서 거기서 갖고 끙끙 혼자 앓지 마시고요. 그걸 누군가에 보여주시고요. 보여주고 그분이 이제 고쳐주면 고쳐준 걸 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저 혼자 글을 쓴다 보면 너무 외롭고요. 힘듭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글 빨리 써서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씁니다. 그럼 아내가 이렇게 보고, 뭐 별 얘기 않거나 아니면 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너무 어렵고 뭐 재미가 없고 이런 얘기 하면 그거 참고해서 이제 고치고요. 저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제가, 그 아내 보고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달라고. 여러분 누가 내 글이지만 내 글을 옆에서 소리내서 읽어주면요. 들으면서 이상한 데가 탁탁 잡히고요. 거기는 좀 말이 꼬이는데, 특히 그건 연설문은 말이잖아요. 말이니까 쓰고 나면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든 남이 소리내서 읽어보든 말로 들어봐야 됩니다. 말로 들어보면은 네 연설문이 술술 읽히는지 말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품앗이 하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한 사람 3명이 있다. 이분들이 다 뭐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서로 품앗이 하는 겁니다.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걸 저분이 봐주고 또 저분이 쓴 걸 내가 봐주고 요즘에 얼마나 단톡방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살짝 올리면 뭐 시간 될 때 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거기에 코멘트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면 그거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혼자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쓰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설문 쓰는 방법으로 뭐 요약으로 쓰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첫 번째가 모방이죠. 모방으로 쓰십시오. 뭐 요약으로 쓰십시오. 뭐 그다음에 함께 쓰십시오. 그다음에 사전을 참고해서 쓰십시오. 이런 이 깨알 같은 얘기요. 저 힘들게 얻은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써야 됐기 때문에 악전고투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은 것이고요. 3회차는 더 기가 막힌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기대해 주시고요. 2회차 보신 분들 꼭 3회차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국이었습니다.